김병민 교수님. 네. 이른바 뭐 박정희 순환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이번엔 표지석에 욕설이 써 있었던 거죠? 네, 이곳 YTN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있는 표지석이 오늘 새벽 한 5시 45분 언제 이렇게 칠해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시간에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도서관 측에서.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건데 예. 실제 그 근처에는 CCTV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인을 좀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예. 좀 CCTV까지 피해서 새벽 시간에 저지른 계획된 범죄가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올해가 2017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우표를 가지고 발행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꽤 크게 일어났고요. 그렇죠. 결국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황 속에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념 우표를 발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에 이제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너무 이 공에 대한 측면보다는 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과하게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사태와 맞물려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분노가 예. 아버지한테 다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려서 뭐 어르신들이 늘 네 잘못하면 부모 욕 보인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욕 보인다, 조상 욕 보인다, 뭐 이런 밥상머리 교육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국민들 뭐 일부 아주 뭐 일부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전혀 무관치는 않은 것 같다. 이 분노들이 어찌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또 뭐 설사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기념물이나 또 방화 뭐 심지어는 지난번에 구미에 있는 생가 예. 추모관의 방화까지 지난해 있었지 12월에도 않습니까? 그런 작년 일이 12월에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참 자식 잘못 둬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까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표지석에 스프레이 들고 낙서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 겁니까? 굳이 이제 우리가 예. 법적으로 재단하자면 재물 손괴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것도 일종의 재물입니다. 재물 손괴라는 게 재물의 어떤 가치를 해하는, 훼손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표지판에 뭐 글씨를 써놔가지고 어쨌든 박정희 기념관 도서관에 글씨는 보이기는 하지만 예. 그 앞에 이제 욕설을 써놓게 되면 아무래도 표지판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재물 손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예. 이제 뭐 법적으로 재단하는 걸 떠나서 좀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과 관은 이미 어느 정도 역사의 평가가 끝난 부분이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는 것. 그 평가가 사실은 일단은 확립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그런데 이제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사실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적인 측면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뭐 조간신문에서도 보도가 한번 됐었던 얘기인데 예. 박지만 이지 회장이 사석에서 술을 먹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예. 우리 누나가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네. 이게 누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대한 평가까지 나빠질 건데 나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된다라고 지인에게 토로를 했었다. 이게 이제 그 얘기 뒷얘기들이 조간신문 칼럼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내가 제 기억엔 아마 문고리 3인방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보도가 됐던 것들이. 네. 그런데 박지만 이지 회장이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현실로 예. 벌어지고 있는 지금 거죠.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생가에 불까지 지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일종의 뭐 정치적 표현을 넘어서 범죄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표현의 자유는 분명 인정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또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누구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도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예. 문제는 그 의견의 표출 방식이 현행법 내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화롭게 본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생가를 방어하는 것들은 범죄입니다. 예, 방어는 방화범이 징역이 그럼요. 4년 넘게 나섰죠. 그때? 그럼요. 예. 이건 중범죄입니다. 물론 저기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니까 예. 현지건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화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절대 지지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가를 껴안아야 한다. 아니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분노와 혹은 또 맹목적 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여론이 좀
단면적으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렇게 예.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 박영수 특검이 재판장으로 출석했을 때 예. 물 세례를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고 하면은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또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양 극단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광화문 광장이 둘로 나뉘었는데 하나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갈리게 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런 일들을 좀 극복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이제 박영수 특검을 향해서 야구방망이 들고 폭행하듯 위협했던 사람들도 존재하고 지금은 또 정반대 측면에서 이렇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좀 노력과 지혜도 예.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동호 공화당 총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정희 도서관 표지석에 욕설이 담겨 있는 것, 세상이 붉은 물결로 바뀐 것을 느끼게 만든 꼴이고 태극기가 인공기로 보이는 꼴이다라고 적었고요. 또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세울 명분을 만들어준 꼴이다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이렇게 SNS에 담았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껴안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입장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광화문에 그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을 모두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예. 우리 그 위인들의 행적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그 뜻을 우리 후손들이 받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종대왕도 그렇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또 김구 선생 남산에 있죠. 예. 안중근 선생도 그러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이 찬반을 넘어서 이 그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그 애국심을 다 그래도 하나로 이렇게 모아진 분들을 이렇게 기려서 이 동상으로 모시는 거지. 이렇게 뭐 한 자리 했다고 예. 광화문에 쭉 이렇게 이 동상을 세우는 것은 이 히틀러 시대 또는 예. 이 독재 국가에서 있는 그런 이 선전전 아니겠습니까? 좀 예. 과한 얘기겠죠.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 대한 측면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든지 큰 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여권, 구야권 입장에서도 항상 이제 국민 대통합의 명분으로 현충원의 추모식을 가게 되면 참배하는 곳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 그런 국민 대통합의 정신들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사실 여야 정치권이 좀 뜻을 같이 모아야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가 분명하듯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997년 IMF를 맞았을 때 전 국민의 지탄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민주화를 이뤄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들을 또 우리가 기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공과 가를 좀 두루 같이 국민적으로 통합 정서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실 정치권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 예.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만 불똥이 든 게 아니라 유경수 여사 추모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유경수 여사 추모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어차피 이제 군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군 내부의 어떤 군의 그 주민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야, 군 예산이고 국민 혈세 들어가는 추모제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은 추모하는 게 맞다. 항상 해오던 건데 지금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거 더 이상하지 않냐. 예.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뭐 나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도 다 나름의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다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그 군에 살지 않은 외부에 있는 저희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군 예산에 들어간 건 맞으니까 예. 좀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이건 정말 국민의 뜻에 맞춰서 뭐 주민투표를 하든 뭐라든지 그렇게 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맞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예. 참 그 옥천군, 유경수에서 옥천군에서 태어났죠. 옥천군에서 이제 그런 추모 행사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탄핵 사건 이후로 이 군에서도 좀 더 크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사실 그 독재 시대 때, 유신 시대 때 국모로 추앙을 받았지 않습니까? 면이 그걸 하나의 역사적으로 사례로 또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옳고 그름의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 군에서 예. 옥천군 작은 이 옥천군에서 국민들의 뜻이 예.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들인지 예. 좀 더 살펴서 또 여론을 모아서 할지 말지는 그 군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상당한 여러 가지 파장을 몰고 오는 것만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물 순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영수 특검에 이제 물세례가 쏟아질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열 현상을 어떻게 좀 봉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8월 25일이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1심 예.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형은 박영수 특검이 1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1심 선고에서 핵심적인 뇌물죄 부분에 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뇌물죄에 대한 무죄가 선고가 되게 됐을 경우는 박영수 특검을 향한 가정입니다마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한 거센 항의가 훨씬 더 세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되고 만약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까지 무죄가 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회가 더 양극단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일단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부 1심 선고부터 생중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생중계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부터 적용될지 말지가 지금 판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는 1심 선고를 내리게 되는 재판부의 판사까지 불똥이 뛰게 될 겁니다.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정하는 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경우에 사법부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신상털기식의 보복 정치들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전제 조건들을 좀 내려놓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나와 다른 의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들과 지지층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판부의 판결 앞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때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불법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사회에 이런 고통의 시간이 통합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